그날 가족 모임의 식탁 위에서 14살 조카가 내 얼굴을 보며 비웃었다. 삼촌, 당신은 그냥 한심한 지갑일 뿐이야. 돈만 뱉어내고 감정은 필요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주변 어른들의 침묵이 그 칼을 더 깊이 찔렀다. 나는 그 순간 40년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 채 웃음으로 덮는 소리. 나는 손이 떨려 포크를 놓쳤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공허한 시선뿐. 조카의 말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진심, 수년간 쌓인 비밀의 폭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가 지갑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갑이 닫히는 날이 왔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말은 복수의 서곡이 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은 내 마음처럼 얼어붙은 강물을 닮아 있었다. 나는 김민준, 42살. IT 회사 중역으로 매년 억 단위의 보너스를 받는 남자다. 하지만 그 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가족의 것이었다. 형제자매, 부모님, 사촌들 그들은 나를 성공한 동생으로 불렀지만 속으로는 흔행이라고 속삭였을 터. 그날 모임은 어머니의 70세 생일 파티였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가족 20여 명이 모인 자리. 나는 평소처럼 선물을 잔뜩 챙겨왔다. 어머니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형수에게는 명품백, 조카들에게는 최신 게임기. 돈이야 얼마든지. 나는 그걸로 가족의 미소를 샀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카 현우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산산조각 냈다. 현우는 내 동생의 아들. 14살, 중학교 2학년. 평소에 나를 따라다니며 삼촌 최고라고 하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그날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현우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삼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우리 가족이 삼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 맞다. 삼촌은 그냥 지갑이잖아요. 한심하게 돈만 채워주고 사람 취급도 안 받는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형이 헛기침을 했고 누나가 현우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는 계속했다. 엄마가 그러던데 삼촌 돈 없으면 우리 다 망한다나 봐.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현우의 눈빛은 순수한 아기가 아니라 아이의 솔직함이었다. 어른들이 가르친 솔직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를 내려다봤다. 현우야, 그게 내가 배운 가족의 사랑이냐?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 그건 삼촌이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아요. 그 후 파티는 엉망이 됐다. 어머니가 울며 민준아, 미안해 라고 했지만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한 눈물이었다. 나는 계산서를 치르고 홀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 안에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여전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부터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일상, 다른 하나는 복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은행 앱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가족에게 보낸 돈의 기록. 어머니의 병원비 5억, 형의 사업자금 3억, 누나의 집담보대출 2억, 사촌들의 유학비, 결혼비 끝이 없었다. 총 20억 이상. 나는 그 돈으로 산 게 가족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우의 말처럼 그것은 거래였다. 지갑과 사용자 사이의 거래?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다. 모든 가족 관련 재정 지원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데 도와주세요. 변호사, 박 변호사는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 씨, 이게 복수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공정함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갑으로 봤다면 나는 그 지갑의 주인으로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복수의 시작은 조용했다. 먼저 어머니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그녀는 곧 전화했다. 민준아, 왜 카드가 안 돼? 병원비가 위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이제 스스로 하세요. 제가 지갑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건가 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현우 말이 맞아요. 우리는 거래였어요. 형의 사업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빌린 돈의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보증인이었지만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형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제발.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이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형, 지난 5년간 제가 준 돈 8억. 그중 사업에 쓴 건 2억뿐이었어요. 나머진 형은 시선을 피했다. 그건. 생활비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요. 누나는 더 직설적이었다. 너 미쳤어. 우리가 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너 혼자 성공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의 말은 현우의 메아리였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누나, 이 대화는 증거예요. 법정에서 쓸 거예요. 누나는 웃었다. 법정.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이 끊어질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미 혈연의 사슬을 끊고 있었다. 현우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녀석을 봤다. 현우는 나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잡았다. 현우야, 그날 말, 고마워. 덕분에 깨달았어. 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삼촌, 이제 돈 안 주세요. 나는 웃었다. 아니, 이제 진짜 가족이 돼보자. 돈 없이 현우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진짜 고통은 돈이 아니라 상실에서 온다는 걸? 그 주말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가족 사진을 들고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가짜였다. 나는 사진을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내 마음속 불이 피어올랐다.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이 그들은 나를 지갑으로 봤다면 나는 그들의 삶을 텅 빈 가방으로 만들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가족의 균열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 위기에 처했다. 형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누나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이 내 가족 때문에 나까지 망한다며 집을 나갔다. 사촌들은 소셜미디어에 민준이가 우리 버렸다는 글을 올렸지만 댓글은 자업자득 그로 도배됐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내 아파트에서 와인 잔을 들고 통쾌함. 아니, 오히려 공허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 정의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나는 재정지원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가족 간 사기, 그것이 내 무기였다. 현우가 다시 나타난 건 그 소송 서류가 도착한 날이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삼촌, 미안해요. 그 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 녀석의 눈은 붉었다. 울음기 섞인 목소리.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다. 현우야, 왜 왔어?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집이 엉망이에요. 아빠가 술만 마시고 엄마는 울기만 해요. 할머니는 병원에. 삼촌,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현우야, 내가 한 말이 맞아. 나는 지갑이었어. 하지만 이제 너희가 배워야 할 게 있어? 가족은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삼촌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돼.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해. 그날 밤, 나는 현우를 돌려보냈다. 녀석은 가방에 넣어준 100만 원을 쥐고 갔다. 이건 마지막이야. 이제 스스로 서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어른들의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소송 첫 재판날, 법정은 가족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앉아 울었고, 형은 수갑찬 손으로 고개를 숙였다. 누나는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너 악마야. 판사가 서류를 읽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재정 지원을 사기적 이용으로 인정. 배상금 10억 지급,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처럼 저는 지갑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재판 후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준아,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용서는 돈처럼 쉽지 않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이 반짝였다.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가족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이제 내 삶은 나 혼자다. 하지만 그 속에 평화가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 파일 1끝 약 1050자. 전체 6파일로 이어짐. 실 제6천자 분량으로 확장 시, 각 파일 1000자 내외로 세부 심리 묘사, 대화, 플래시백 추가. 파일 2, 균열의 시작. 재판 후, 내 일상은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지만 축하 인사조차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동료들이 가족 문제 해결됐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네, 깨끗이 정리됐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현우의 그 미소, 가족의 그 침묵 그것들이 내 꿈속에서 되풀이됐다. 2달 후, 형이 감옥에 들어갔다. 사기죄로 3년형. 사업 자금 세탁이 발각된 거였다. 나는 증언하지 않았다. 단지 기록을 제출했을 뿐. 형수, 지은 씨가 내 아파트로 왔다. 민준 씨, 현우 때문에. 제발.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지은 씨, 형이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습관이었어요. 당신이 항상 도와주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 위로 비행기가 날아갔다. 자유롭게.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이제 기회예요. 지은 씨는 울며 나갔다. 현우는 그 후로 편지를 보냈다. 삼촌, 아빠가 감옥 갔어요. 학교에서 왕따예요. 당신 탓이에요. 편지 속 글씨는 떨렸다. 나는 답장을 썼다. 현우야, 탓은 하지 마. 배우는 거야. 가족의 진짜 얼굴을. 누나는 더 악랄했다. 그녀는 언론에 제보했다. 성공한 동생이 가족을 파탄냈다는 기사. 제목은 혈연의 배신, 억만장자의 냉혈.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제 재정을 착취했습니다. 증거는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음 날 기사는 뒤집혔다. 착취의 진실, 가족의 탐욕.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내가 비용을 냈지만 방문은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전화했다. 어머님, 매일 당신 사진을 봐요. 후회하신대요. 나는 좋아요.
그 후회가 약이 되길이라고 답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나를 안고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하던 그 손길.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돈을 쥐려 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재정적이었다. 나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다. 누나의 집, 형의 사무실 모두 나의 보증으로 산 것들. 경매날, 누나는 울며 막아서려 했지만 경찰이 데려갔다. 민준아, 이건 살인이다.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살인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쳐 준 거?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누나의 집이 낙찰됐다. 5억 그 돈으로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균형. 그들이 나를 비웠다면 나는 그들을 채우지 않을 거다. 현우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삼촌, 저 이제 알아요. 그 말 잘못이었어요.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녀석은 14살 치고 너무 일렀다. 나는 현우를 안았다. 아니, 현우야. 나쁜 건 선택이야.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녀석은 물었다. 삼촌은 행복해요. 나는 멈췄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될 거야. 그날 나는 현우에게 책을 선물했다. 가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심리소설. 읽어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이 현우는 고마워하며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내 복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사촌 하나가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가 떴다. 가족 분쟁으로 인한 절망. 나는 병원으로 갔다. 사촌, 혜진이는 침대에 누워 나를 봤다. 오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 나는 손을 잡았다. 혜진아, 너도 알잖아. 유학비, 결혼비 그 모든 게 내 피땀이었어. 이제 돌려줘. 혜진이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남는다. 가족의 피가 내 피인 하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내 마음처럼 끓어올랐다. 회사에서 나는 더 바빠졌다. 새로운 프로젝트, 해외 출장. 하지만 머릿속은 가족으로 가득했다. 현우로부터 온 메시지. 삼촌, 학교에서 싸웠어요. 당신 얘기 나왔어요. 나는 답했다. 싸우지 마, 말로 이겨? 형의 출소가 임박했다. 2년 감형.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민준아, 형이 잘못했어. 용서해줘. 현우를 위해 나는 편지를 찢었다. 용서는 쉽지 않다. 대신 나는 현우에게 장학금을 신청했다. 내 이름으로. 이건 내 미래야? 가족이 아닌 너를 위한 거? 누나는 재혼을 시도했다. 상대는 정치인. 하지만 내 소송으로 그녀의 재정 기록이 공개되자 그 남자는 도망쳤다. 누나는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녀는 꽃병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누나, 그 꽃병처럼 우리 관계도 깨졌어. 수습할 수 없어. 어머니의 장례식 소문이 돌았다. 아니, 그녀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민준이가 죽였다는 헛소리를 했다. 나는 방문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민준아 으라고 중얼거렸다. 치매 초기. 나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복수만큼 강렬하지 않았다. 복수의 세 번째 무기는 미디어였다. 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가족의 그림자, 착취의 진실.
인터뷰에 현우를 불렀다. 녀석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삼촌이 지갑이라고.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방송 후 시청률 폭발. 가족은 증오의 대상이 됐다. 사촌들은 모임을 열었다. 민준이를 고소하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내 편으로 돌아섰다. 민준 오빠가 맞아. 우리는 잘못했어. 배신의 연쇄. 나는 그 모임을 녹음했다. 또 하나의 증거. 현우와의 만남은 잦아졌다. 녀석은 내 멘토가 됐다. 삼촌, 복수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웃었다. 새 가족 만들 거야? 진짜로 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불꽃은 나도 태웠다. 밤의 악몽. 가족의 웃음소리가 칼이 된다.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당신은 PTSD예요. 복수가 트라우마를 키웠어요. 나는 인정했다. 네, 하지만 후회 없어요. 여름 끝, 나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다. 치유의 시작.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형의 출소날, 나는 감옥 문 앞에 섰다. 형은 야위어 있었다. 민준아,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형,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현우는 내 거예요. 형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우울증.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졌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승리는 쓴맛이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나는 병원비를 냈다. 마지막 선물. 그녀는 깨어나 민준아, 사랑해라고 했다. 나는 저도요라고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 속 사랑은 여전했다. 현우는 대학 입시에 매달렸다. 나는 과외를 시켰다. 너는 미래야. 이 녀석은 삼촌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속죄. 대면의 날, 가족 모임. 내 주도로. 모두 모였다. 긴장된 공기. 나는 말했다. 오늘은 끝내요. 용서. 아니. 이해, 각자 고백. 형의 탐욕, 누나의 질투, 어머니의 무관심. 현우의 솔직함이 촉매였다. 폭풍은 터졌다. 고함, 눈물.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게 가족이에요. 상처와 함께. 모임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우의 말, 삼촌, 이제 행복해요. 아직 아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예상치 못한 반전. 현우가 사라졌다. 학교, 집 어디에도 없었다. 형수가 울며 왔다. 민준 씨, 현우가 당신 탓이라고. 도망쳤어요. 나는 충격. 내 복수가 아이를 망쳤다. 수색. 경찰, SNS. 현우의 일기 발견. 삼촌처럼 강해지고 싶어. 가족 버리고 나는 자책. 복수의 대가. 찾아낸 곳, 부산 항구. 현우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삼촌. 미안, 나는 안 왔다. 아니, 내가 미안해. 너를 이용했어? 반전, 현우가 가족의 비밀 폭로. 할머니가 삼촌 돈 훔쳤어요. 은닉 계좌, 어머니의 배신. 나는 충격. 복수가 더 깊어졌다. 어머니와 대면. 그녀는 인정. 민준아, 엄마가. 두려웠어. 나는 용서했다. 이제 끝.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내 마음의 어둠. 새해. 가족은 흩어졌다. 형은 새 직장, 누나는 회복,
어머니는 요양. 현우는 내 곁 삼촌. 이제 가족 우리 둘. 나는 고개 끄덕였다. 복수는 끝 공정함이 왔다. 한강변 새 아파트. 빛이 가득. 내 삶은 재탄생. 사랑은 상처 위에. 현우의 미소. 진짜. 끝. 하지만 시작.